그 애통함은 내 반려동물이 이제 정말 영영 아주 먼 곳으로 갔거든요.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공간도 갈 수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10년 동안 생활이 이어졌는데 반려동물의 장례 절차 그 순간만큼은 반려동물 혼자 이제 아주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 애통함의 마음이 그 보호자분들의 슬픔이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원래부터 동물을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봐봐. 인사해. 안녕. 이그. 빠이빠이. 유년기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는 동물에 대해서는 그냥 신기하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니홈피 이런 문화가 있을 텐데 미니홈피에서 아주 작은 문구를 하나 보고 전환점이 됐죠. 그 당시 문구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전체 이 홀의 개수가 99개체예요. 네. 99개체에 대략 80% 정도의 분골량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옆에 제 아내 이외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너무 이해하지 못했죠. 당시에는 세상에 그런 직업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고 꼭 그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또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셨고 보호자였던 사람들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별 예식 절차가 진행될 때 그 절차를 주관해주는 사람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 사람과는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마지막의 예우를 지켜주는 그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당시에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직업의 명칭은 있지 않을 때고요. 반려동물의 장례식장은 있을 때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거든요. 애완동물이 사망을 하면 그 애완동물을 화장해주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정도로 분류될 때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반이 좀 마련이 돼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같이 건너갔고요. 일본의 반려동물 장례 문화는 사람의 장례 문화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와, 정말 스님이 와서 강아지가 죽었는데 이렇게 종교의식을 해준다고? 그리고 이렇게 엄숙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 바로 옆에 아주 예쁜 핑크 색깔 건물이 있었어요. 어떤 건물이냐 물어봤는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 유치원 건물이 옆에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고 그곳에서도 화장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이 있었고 심지어 벽이 없어요. 일본은 많이 이렇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해당 진입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많은 부분이 놀라움도 있었고 신기함도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근 10년 전만 하더라도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반려동물을 화장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건 애완동물 시대 문화였던 것 같고요. 이제 애완동물 시대에서 반려동물 시대로 변화가 됐고 지금은 3대 가족, 엄마, 아빠, 할아버지까지도 다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고요. 반려동물이 내 가족으로 함께했다는 그런 부분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이제는 좀 더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장례 절차는 보통 반려동물이 사망을 하게 되면 보호자와 가족이 집과 가까운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연락을 하게 되고요. 도착한 반려동물은 첫 번째로 사망 확인을 하게 되고요. 사람하고 동일하게 염습 절차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염습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추모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 추모 공간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던 반려가족이 마지막으로 애도하는 애도 절차가 진행되는 공간이거든요. 저한테 가. 응? 저한테 가. 아프지 말고 절대 아프지 말랬잖아요. 제가 반려동물의 장례 절차를 12,000회차 정도 이상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절반 정도 5,000회차 정도 이상 진행했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똑같이 반려동물도 화장 절차가 진행될 때 가장 많이 애통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직업이 반려동물 장리지도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더 애통해 하실까? 이 과정이 절차가 그래서 애통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반려동물 장리 절차에서 화장 절차가 진행될 때의 그 애통함은 보호자 입장에서 함께 해주지 못한다는 미안함, 반려동물의 장례 절차 그 순간만큼은 반려동물 혼자 이제 아주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 애통함의 마음이 그 보호자분들의 슬픔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3월에 저에게 가장 소중했던 제 반려동물과 이별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고 지금도 계속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고 제가 경험을 해보면서도 느꼈지만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내 반려동물이 정말 노령의 나이가 되고 질병을 앓게 된다는 나이가 된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는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진중하게 한 번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슬퍼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노령의 나이일지라도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 반려동물과 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작성을 해서 하나씩 이행을 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준비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강아지가 죽었다고 해서 그 강아지를 위한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가정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서 100% 동의가 당연히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내 자식처럼 내 동생처럼 적어도 10년 이상 반려동물과 함께 살았던 가족들에게는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과정에서의 존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그런 관점이 잘 이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는 필요하다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사망을 했을 때 사망한 반려동물을 조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총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질 수 있고요. 사체를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져 버려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국가정보에서 허가를 받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반려동물의 사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이 3가지 외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우리 집 뒷동산에 매장을 한다거나 우리 집 선산이 있다면 이렇게 매장을 한다거나 사망한 동물이 매장되는 건 불법입니다. 환경법에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이제 정말 많은 반려동물 장례식장들이 시설이 생겼고 내 집과 가까운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해서 그래도 반려동물의 장례 절차를 진행해주고 적어도 10년 이상 가족이었던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과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너무 애쓰고 계시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 물론 앞으로도 더 애쓰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내 옆에 있는 내 반려동물의 마지막까지 잘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들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